10개를 샀습니다. 10개. 근데 과자의 개수를 X개라고 했으니까 우유는 당연히 10-X개가 되겠죠. 자, 금액을 다 맞춰야 되는데 우유는 하나당 800원이니까 금액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될 거고 과자는 1000원이네요. 개수인 X개를 곱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9,200원 이렇게 나오시니까 두 개의 금액을 합칩시다. 단위가 크니까 항이 3개 있죠. 양변에다가 100을 나눠주는 걸로 갈게요. 먼저 그래서 분배를 하시면 80 마이너스 8x 10x 92 동류항 정리해 보시면 80을 2항을 시키면 2로 나누면 됐죠. 그래서 과자를 6개 사고 우유를 4개 사면 저금에 9,200원이 나오겠죠. 돼지가 몇 마리인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돼지를 X마리라고 하면 합쳐서 20마리가 나와야 되니까 닭은 20-X마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다리의 개수를 얘기하는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돼지는 다리가 4개고 닭은 2개죠. 그죠? 그러면 돼지의 다리의 수의 합은 각각의 마리수에다 4를 곱해 주셔야 되는 거고 닭의 다리의 개수는 마리수에다가 2씩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얘네 둘을 더했을 때 56개가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4x가 있고요 40이 있고요 마이너스 2x가 있고 56이 있습니다. 동류항 정리하면 2x고요 40이 이항하게 되면 16만 남을 거고요. 돼지는 8마리였네요. 닭은 12마리고. 됐나요? 네. 다 똑같은 문제예요. 얘만 바뀌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른과 아이를 합해서 20명이 입장하는데 어린이가 X명입니다. 그럼 어른은 합해서 20명이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20-X명이 될 거고 어린이 한 명당 1,000원의 요금이 들어가요. 어른 한 명당은 2,500원의 요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41,000원을 냈어요 라는 뜻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물어보시는 게. 일단 양변에 100은 또 하나씩 죽여줄게요. 10x가 있고요. 25 곱하기 20 하면 500이 있고요. 마이너스 25x가 있고 410이 있네요. 동류항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5x가 있습니다. 자, 500이 이항을 하게 되면 됐죠? 양변을 마이너스 15로 나누면 6이 되시겠죠. 그래서 어린이는 6명, 어른으로 물어보면 14명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대답 또 하네. 이제부터 대답 안 하면 다시 계집으로 던져버릴 거야. 정사각형이었어요. 원래는 가로도 10, 세로도 10짜리 정사각형이었는데 가로를 5 줄이고 세로를 x 늘렸다니까 넓이가 80이 되었네요. 자, 가로의 길이는 10에서 5가 줄었으니까요. 여기 보세요. 가로는 5고요. 세로의 길이는 10에다가 x가 추가가 됐으니까 10 플러스 x예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건 밑변과 높이를 곱하는 거죠. 그게 80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양변 5로 나누고 시작할게요. 양변 5를 나누면 16이 되시겠죠. 10만 이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6 이렇게 되시겠네요. 지금 길을 잘 보면 집에서 학교까지입니다. 거리가 나와 있어요. 2500m 단위도 잘 보시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자,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해서 일단은 분속 20으로 갔습니다. 20m로. 그러니까 늦을 것 같아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속도를 바꿔가지고요. 분속 30m의 속도로 갔어요. 그랬더니까 총 걸린 시간이 10분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럼 갑시다. 그러면 출제자가 나한테 x라고 지정한 것이 뭐냐? 분속 200m의 속도로 간 거리를 x라고 하겠대요. 그럼 전체 거리가 2500m인데 xm를 분속 200m로 갔으니까 남은 거리 됐죠? 분속 300m로 갈 때는 2500m 마이너스 xm가 되시는 거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이라는 거는 속력분의 거리, 즉 200분의 x고, 여기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 300분의 거리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10분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분속 미터예요. 됐어요? 1분당 몇 미터 가느냐니까 단위는 분이고 시간의 단위는 분이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10분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분이니까. 요만큼 이동한 시간과 요만큼 이동한 시간을 합쳐서 얼마가 나온다? 10분이 나온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모에 200과 300이 있으니까 600을 곱하는 걸로 분수를 깨줄게요. 얘한테 600을 곱하시면 약분되면서 3만 남습니다. 얘한테 600을 곱하시면 202가 남으면서 분자 전체에다 곱해지겠죠. 우변도 곱하셔야 돼요. 600을 곱하면 6000이 되셨겠죠. 3x 5000 마이너스 2x가 6000입니다. x만 남아요. 자, 5000만 넘어가면 되니까 요 거리가 1000m, 요 거리가 1500m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네요. 아예. 자, 거리는 전체가 96km입니다. 여기를 x로 놨고 여기를 반대로 그러면 96 마이너스 x 킬로미터로 바꾸요. 속도도 시속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1시간 30분은 우리가 시간으로 바꾸면 2분의 3시간이라는 건 자주 확인했으니까 충분히 알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실 거고, 여기 이동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실 텐데 합친 시간이 2분의 3시간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됐나요? 최소 공배수, 2는 짝수니까 그렇다 치고 50과 80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400을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400을. 자, 여기다가 400을 곱하면 약분되면서 8만 남고 분자 전체에 곱해질 겁니다. 여기다가 400을 곱하시면 약분되면서 5가 남았을 거예요. 여기도 400을 곱하면 약분되면서 200이 남고 3이랑 곱해졌을 겁니다. 계산 더럽나? 86에 48, 89, 72, 마이너스 8x, 플러스 5x가 600이고, 동류항 정리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768이 이항돼서 마이너스를 달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68이 됐을 거고, 양변을 이제 마이너스 3으로만 나눠주면 되겠죠. 355, 368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X의 크기는 56km다. 됐나요? 다 똑같아요, 방식이. 자, 똑같은 길을 가요. 똑같은 길을, 이제 그림 안 그려볼게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걸어갈 때입니다. 걸린 시간 계산 가능해요. 속력분의 거리. 이게 걸어갈 때 총 걸린 시간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간다 그랬을 때, 보세요. 집에서 학교까지 시속 4km로 걸어가면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30분이 더 걸립니다. 거리를 구하는데 거리는 달라진 게 없다는 뜻이에요. 같은 거리예요. 됐죠? 속력분의 거리를 하면 시간이 나올 겁니다. 엊그제도 많이 했던 건데,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거예요. 더 큰 시간입니다. 걸어갈 때가 더 오래 걸려요. 자전거 타고 갈 때에 비해서.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30분 차이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걸리는 시간에서 더 적게 걸리는 시간을 빼면 30분 단위 보시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30분은 2분의 1시간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12를 곱해줍시다. 여기다 12 곱하면 3x고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 12 곱하면 x만 남고요. 12 곱하면 6이 되고요. 그래서 2x가 6이니까 거리는 3km였다 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뭐야? 왜? 왜 웃어? 뭐 빠게 생긴 것도 그지같이 생긴 게, 이씨발, 너무 똑같은 문제들밖에 없어. 이번엔 그림으로 나왔네요. 네, 걸어갈 때의 시간, 뛰어갈 때의 시간, 두 개는 15분 차이입니다. 근데 시간이 기준이에요. 15분 차이는 4분의 1시간이죠. 60분의 15시간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더 오래 걸린 시간, 더 큰 시간이고 더 짧게 걸린 시간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야 15분이 남습니다. 의 뜻이고, 양변에 12를 바로 곱해볼게요. 12 곱하면 3x, 12 곱하면 2x, 12 곱하면 3. 더 이항할 것도 없네요. 됐죠? 총 거리는 3km였습니다. 이건 그래도 좀 다르네요. 그림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산이 있어요. 민철이가 올라갈 때는 이 길을 타고 올라갔다가, 됐어요? 내려올 때는 더 짧은 코스로 내려왔대요.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내려온 거야. 산에. 됐어요? 올라간 거리를 xkm라고 하면 내려온 거리는 얘보다 1km 짧다 그랬으니까 x-1km의 거리를 걸었다는 얘기가 돼요. 현수야, 여기 봐. 여기 봐, 이 새끼. 고추탁. 총 5시간이 걸렸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였고요. 내려올 때는 시속 4km였습니다. 시간 계산해 보죠. 올라갈 때의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의 속력분의 거리 합치면 5시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양변에 4 곱하시면 됩니다. 4 곱하시고요. 4 곱하면 분자만 다 남았을 겁니다. 4 곱하면 20이에요.
2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20입니다. 동류항 정리하시면 3x 마이너스 2, 야 답이 이거 이상한데? 제가 뭐 잘못했네?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21이니까 1 이항하면 x가 7이에요 이게. 물어보신 분 답 좀 봐주세요. 책 덮어놓고 잘한다. 답 뭐예요 이거? 매기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틀렸으면 정답을 적어놔야죠. 맞겠죠 뭐. 지금 학교가 있고요, 집이 있고요, 학원이 있대요. 여기는 시속 6km로 갔고요, 여기는 시속 4km로 갔대요. 학교에서 학원까지 총 1시간이 걸렸고 총 거리가 5km인데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를 x라고 놓겠다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5-x km가 되는 거죠. 다 똑같아요 방식이. 네, 속력분의 거리 그리고 속력분의 거리는 총 시간 1시간입니다를 풀어달라는 얘기였어요. 양변에 12를 곱하고요, 바로 할게요. 2x에서 마이너스 3x를 더해요. 3, 5, 15가 남았고요. 15만 이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3kg, 여기가 2kg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와우.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수연이네 집이고 유민이네 집입니다. 여기 거리가 3.6km 떨어져 있대요.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중간 어딘가에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는 분속 80으로 갔고요, 얘는 분속 70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얘가 더 많이 갔을 거예요,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단위가 틀려요. 그쵸? 저 총 거리는 3.6km가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분속을 보시면 미터가 기준이에요. 분과 미터가 기준입니다. 그럼 킬로미터도 뭐라고? 미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됐죠? 자, 킬로미터의 킬로가 1000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킬로가 1000미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동한 시간이 중요하다. 여러분 미지수 안 나왔어요? 봐야 돼. 시간이 지금 미지수였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봐봐. 이 사람이 이동한 시간도 x, 시작해서 x분 동안 같이 이동한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때 여러분이 식으로 짜셔야 되는 건 거리의 합이 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아이가 x분 동안 이동한 거리랑 이 아이가 x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다 합쳐보면 3600m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만 하시면 되죠. 그럼 얘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80x고요. 얘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동일 시간이에요. 둘 다 똑같이 x분을 이동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개를 합치면 전체 거리인 3600m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10을 하나씩 약분하고요. 8x랑 7x 더하고요. 15로 나눠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3, 5, 15 약분하시면 24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래서 24분 후에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라는 뜻이겠죠. 이웃하는 두 수를 더하면 밑에 있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얘랑 얘랑 더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3과 x를 더한 게 되는 거고 x와 2를 더한 게 되죠. 얘네 둘을 더하면 얘가 된다는데,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x와 x 플러스 2를 더하면 5가 된다. 1차항은 x가 두 개 더해지니까 2x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3과 2가 더해지니까 여기 봐. 네, 요거 풀기만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항하고 2로 나누시면 x값은 확인이 되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해가 있긴 있는데 그 해가 자연수랍니다. 자연수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일단 풀어봅시다. 이런 것도 2분의 1 분배하기 싫으면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좌변에도 2를 곱하고 우변에도 2를 먼저 곱해버리면 2분의 1이 없어지겠죠. 전개하면 2x-8이고, 자, x 이항하시면 하나만 남는 거고요. 마이너스 8 이항하시면 플러스 8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에 해당하는 8-a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자연수라고 하면 1 포함하는 1 이상의 양의 정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되기 위한 자연수 a는 누가입니까? 즉 8-a가 1이 될 수도 있고요. 8-a가 2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인데, 여러분 a가 자연수면 8이라는 숫자에서 a만큼이라는 자연수를 빼요. 그럼 8-a는 8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가능성 있는 값은 7까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8-a가 1이 되기 위한 a 값은 7이고요. 8-a가 2가 되기 위한 a 값은 6. a 값이 1일 때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즉 자연수 a가 1부터 7까지가 되면 해인 x도 자연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자연수 a의 값이 될 수 없는 유일한 값은 8이죠.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선지에 들어가 있는 1, 5, 6, 7만 되는 게, 4, 5, 6, 7만 되는 게 아니야. 나머지도 돼요. 1, 2, 3도 됩니다. 1, 2, 3도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저기서는 8밖에 없죠. 이거 뭐야? 안 보여. 좋은 말은 달리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둔한 말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요? 좋은 말입니다. 하루에 240리를 달려요.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하루에 240리를 가고 이틀이면 480리를 가고. 둔한 말은 뭐야? 둔한 말은 하루당 150리를 갑니다. 여러분, 둔한 말이 벌써 며칠을 달려갔어요? 12일을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럼 12일 동안 둔한 말이 달린 거리를 계산하시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시간이 12일입니다. 그러니까 1이라고 하죠. 여기 하루라고 안 하고. 약분되어 1이라는 단위는 150리 곱하기 12가 되신 겁니다. 되셨어요? 150 곱하기 12를 해봅시다.
300이고요. 150이고요. 되셨나요? 이 거리라는 리 단위는 생략이 안 됐어요. 약분이 안 됐어요. 즉 12일 동안 달려간 거리가 180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작하는 점이라면 여기가 만나는 점이라고 해볼게요. 이미 12일 동안 둔 한 말은요 180리를 먼저 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 좋은 말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속력이 빠르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따라잡아서 여기서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만 좀 해라. 아유 진짜 아이씨 칠판 안 보는 놈, 배고파서 코를 계속 쳐먹는 놈. 됐죠? 구하라는 걸 x1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부터 x1이 있으면 좋은 말은 얼만큼 이동하는가 라고 하면 당연히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됐죠? 근데 이미 180리를 가 있었던 1800리를 가 있었던 둔한말 입장에서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서 지금 이전에 12일 동안 이동한 거리를 더해야 됐어요. 자, x일 동안 쭉 갔어요. 얘는 12일 동안 먼저 여기 가 있는 다음에 x일 동안 쭉 갔어요. 그래서 만난다라는 거. 그때 거리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양변에서 일단 10 하나씩은 죽여버리고요. 24x입니다. 180이고요. 15x입니다. 15x가 이 항에서 24x에 만나면 9x죠. 양변은 x로 나누면 20이 되시는 겁니다. 추가로 20일이 있으면 따라잡는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답은 맞았나요? 네, 이해는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것도 거리, 속력, 시간 문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동수는 20일, 지연이는 30일이 걸리는 게 이 일이에요. 함께 한다면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라고 하면 보세요. 전체 일의 양을 뭐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대문자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대문자 A를 다 하는데 동수는 며칠이 걸린다는 거예요? 2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는 얼마 하느냐는 거예요. 하루에는. 이 전체 일의 양이 A인데 하루에 이틀, 3일, 4일에서 20을 해야 다 한다며. 동일한 속력으로 하니까요. 하루에 일하는 양, 동수가 하루에 일하는 양은 되셨나요? 됐어요. 이게 속력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인 20을 곱하면 전체 일의량 A가 나오는 겁니다. 20분의 A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자, 근데 누구였나? 지연이는 하루에 얼마만큼을 일해야 되냐? 똑같은 A를 하는데 얘는 며칠이 걸려요? 더 촘촘하게 30일이 걸려요. 그럼 하루에 하는 양은, 지연이가 하루에 하는 양은 당연히 얘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기의 시간이 30을 곱하면 A가 나오는 거죠. 전체 일의량. 그래서 이게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의 속력 같은 거예요. 이게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한답니다. 둘이 동시에 같이 일을 해서 함께 일을 하면 며칠이 걸립니까? 라고 했는데 보세요. 동수도 X일만큼 일을 합니다. 하루에 30분의 A라는 일량을 하는 지연이도 X시간만큼 일을 합니다. 합쳐서 얼마가 나오셔야 돼요? 전체 일이 다 나오셔야 돼요.
저 문제를 못 푸는 게 원래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미지수가 A도 있고 X도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계산할 때 잘 보세요. 양변에 A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다 모든 항이 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교수님? 요것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양변에 얼마? 60을 곱해봅시다. 좌변에 60 곱하시면 3x고요. 좌변 요 항에다 60 곱하면 2x고요. 우변에 이들 곱하면 60입니다. 5x가 60이니까 x값이 얼마다? 1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일 동안 동시에 일하면 이 일이 끝납니다. 요건 잘 좀 기억해 주세요. 나올 확률이 꽤 높은 문제입니다. 한수야, 여기 봐. 영상 남겨놓잖아. 뭐 펜 들고 막 뭐 할 거 없잖아. 여길 보면 돼. 자, 원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걸 구하는 거니까 원가를 X라고 하죠. 30%의 이익을 붙인다는 얘기는 130%의 가격, 130%의 가격으로 팔겠다는 얘기예요. 100원이었으면 130원, 1000원이었으면 1300원으로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정가예요.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130%로 팔겠습니다. 근데 판매가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정가는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팔릴 것 같아. 그래서 얼마를 할인해 줬어요? 이 원래 정가에서 2,000원을 빼줬습니다. 이게 실제로 판매하는 금액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팔면 뭐가? 이익이 7,000원 남았다? 여러분, 판매하는 가격, 내 원가를 빼야죠.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원가였다면 13,000원에 팔았으면, 판매가가 13,000원이었으면 판매가 13,000원에서 10,000원을 빼서 3,000원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즉 이익이라는 것은 판매가에서, 실제로 파는 가격에서 원가를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익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교수님? 그럼 이익이라는 7,000원은 여기 계산됐던 판매가, 요 약분도 할게요. 10분의 13x에서 2,000을 뺀 요 판매가에서 원가 x를 빼줘야 이익 7,000원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10을 곱하기 전에 가로부터 풀겠습니다. 7,000 10분의 13x에게 x는 10분의 10x에 통분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서로 동분대인 상태에서 빼니까 10분의 3x고요. 마이너스 2,000입니다. 자, 마이너스 2,000이 넘어가면 9,000이에요.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9만은 3x입니다. 양변에 이제 3을 나누시면 원래 원가가 3만원인 제품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된 사람? 바보들. 작년과 올해에 대한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작년, 올해 남학생, 여학생. 작년에 학생 수가 총 60명이었어요. 남학생, 여학생 다 합치면 60명입니다. 올해 가입한 남학생의 수는 작년보다 10% 증가를 했고요. 여학생은 5%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명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올해는 63명이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미지수가 누굽니까? 올해 가입한 여학생을 구하래요.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걸 X, 올해 여학생을 X로 놓으면요, 계산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작년 여학생을 X로 놓겠습니다. 그럼 합쳐서 60이 돼야 되니까 작년의 남학생은 60 마이너스 X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근데 남학생은 작년보다 10% 증가했대요. 작년 애들에 비해서 110%가 된 거예요. 10%가 늘어서. 되셨나요? 작년 여학생에 비해서 5%가 감소한 게 올해니까 작년 여학생 중에 95%가 올해 여학생 수입니다.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올해 남학생과 올해 여학생을 합치면 얼마가 된다? 전체 학생 수 63명이 된다를 풀면 되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X를 구하시면 안 되죠. X를 구해놓고 요 놈을 정답으로 쓰셔야 돼요. 그 X에다 100분의 95를 곱한 올해 여학생을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양변에 100을 곱하겠습니다. 100 곱하지 말자. 100 곱하자. 100 곱하고 100 곱하고 100 곱하고 전개하시면 6600 마이너스 110x 곱하시면 95x가 6300. 둘이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15x가 됐죠. 여기까지는 되셨습니까? 6600이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6600일 텐데 플러스 6300과 하시면 마이너스 300이에요. 양변에 마이너스 나누고 약분이나 똑바로 하면 되겠죠. x가 15분의 300이에요. 약분하시면 됐죠. 20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학생이 20명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0명으로 쓰시면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돼요? 올해 여학생이니까 그 20명이라는 x에다가 100분의 95를 곱하셔야 됩니다. 약분. 자, 5분의 95니까 19가 되죠. 이게 답이 뭐예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특이하게 계산하기 좀 편하게 물어본 건 이걸 물어봤지만 제가 요걸로 x를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됐어요? 이거 연습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오랜만에 보시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다. x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입니다. x에 누가 들어가든 좌변과 우변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된 건데, 좌변은 x의 일차항 상수항이 똑바로 정리되어 있는 반면에 우변은 x의 일차항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됐나요? 좌변과 우변이 항상 똑같으려면 x의 일차항의 개수끼리도 똑같아야 되고 상수항까지도 똑같아야 됩니다. 두 개를 더하시면 정답은 2가 되시겠죠. 됐나요? 별걸 다 물어봤네. 여러분 시험 어차피 한 달 정도 있다 보기 때문에 몇 주 전에 배우셨던 것들 계속 리마인드는 어느 정도는 하고 계셔야 돼요. 1차 방정식인 걸 골라라. 자, 1번은 절대 될 수가 없죠. 이 2차항이 살아있어요. 없어지질 않아요. 2차 방정식이고 괜찮죠? 됐어요? x가 이항한다 해도 동류항을 만나기 위해서 이항한다고 해도 x가 사라지지 않고요. 제일 높은 차수도 1차항이 맞으니까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3번 안 돼요. 2x가 있지만 여기도 2x가 있어서 2x가 이항하는 순간 x의 1차항이 다 사라집니다. 자, 8x가 있고요. 2x가 있어요.
2x가 동류항을 만나기 위해서 이항을 해도 6x가 남아 있습니다. 제일 높은 차수는 1차항이 맞고요. 와우, 2차항이 서로 이항하면 없어져. 근데 1차항도 없어져요. 더 이상 1차항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2번하고 4번입니다. 마라톤 경기에 참가했는데 공책을 왜 나눠줘? 음료수나 나눠주지. 힘들 대지겠는데. 마라톤 선수가 막 뛰고 있는데 아저씨가 학생 공책 받아 이러면 공책을 들고 뛰어? 이상한 걸 주고 있어. 자, 공책의 수를 물어보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공책의 수로 보지 말고요. 참가한 학생의 수를 X로 두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보세요. 한 명에게 4권씩 나눠주면 공책의 수는요. 일단 4X입니다. 한 명당 4개씩이니까 2명이면 8개, 3명이면 12개. 그러고도 4권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공책의 수는 4X 플러스 4입니다. 학생 수를 X로 놓으면요. 여기까지 내셨습니까? 근데 5권씩 나눠주면 4권이 모자른데요. 한 명당 5권을 나눠줘요. 1번 학생한테도 5권 나눠주고요. 2번 학생한테도 5권 나눠주고 X명이 있는데 얘한테는 주지를 못해요. 여기까지는 5권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은 게 몇 권밖에 없어요. 4권이 오히려 모자라. 얘 1권 받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그때 공책의 수는요. X한테 5를 곱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X-1명에게 5개씩이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몇 권이 더 있다? 1권이 더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한번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제일 나아요. 근데 이렇게 본 전체 공책의 수나 이렇게 본 전체 공책의 수가 같아야 되겠죠. 전체 공책의 수니까. 그래서 4x 플러스 4는 5x-1 플러스 1입니다. 4x 플러스 4는 5x-5에 얘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4예요. 자, 4x가 이항하면 x고요. 마이너스 x가 이항하면 8입니다. x가 8 쓰면 날아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학생의 수를 8이라고 본 거예요. 출제자는 공책의 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기다 8을 넣든 여기다 8을 넣든이죠. 위에다가 8을 넣으시면 8, 4, 32에다 4를 더하니까 36. 밑에다가 8을 넣어도 8에서 1 뺀 7호 35에다 1 더했으니까 그래도 36. 공책의 수는 36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좀 함정이 아까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물어보는 걸 무조건 X로 놓으면 되긴 되는데 좀 다른 걸 X로 놨을 때 유리한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엄청 많네. 가는데 형은 시속 15km로 갔어요. 동생은 시속 10km로 갔어요. 몇 분 차이가 났답니까? 50분 먼저 도착했대요. 당연히 속도가 빨랐던 형이 적은 시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세팅을 이렇게 할게요. 형이 이동한 시간 그리고 동생이 이동한 시간은 속력이 느린 애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형이 짧게 걸린 시간에서 50분을 추가해주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형이 이동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출제자는 이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형의 속력분의 거리.
동생의 속력분의 거리, 그리고 항상 강조했던 거 있죠. 시속이에요. 시간당 속도입니다. 시가 기준이에요. 분이면 안 됩니다. 60분에 50분, 즉 6분의 5시간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양변에 30을 곱해보면 분모가 깨질 것 같아요. 30 곱하시면 2x, 여기다 30 곱하시면 5가 남으면서 25, 30 곱하시면 3x, x가 이항하기만 하면 끝나죠. 25km의 거리였습니다. 됐나요? 아우, 오. A가 누군진 모르지만 아까도 비슷한 문제 봤었어요. 자, 일단 좌변에 X만 남겨주기 위해서 실제로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양변에 2를 나눠주고요. 양변에 7을 빼주고요. 선생님 보셔야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됐을 거고 얘는 플러스가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자, 양변에 3만 나눠주면 되는데 나눠주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통분을 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양변에 3을 나눠주면 3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된 사람? 안 된 사람? 어디가 안 돼요? 괜찮아요. 에? 양변에 2를 나눴다고요. x만 남겨주기 위해서. 곱해졌잖아요, 2가. 양변에 2를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 x값에 해당하는 6분의 14-a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기 위한 자연수 a가 누구네요? 여러분 6분의 뭐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해되시나요? 6분의 6의 배수 형태가 돼야 약분되면서 자연수가 됩니다. 즉 분자가 6이거나 10이거나 18이거나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4-a에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기 때문에 14-a는 14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작아져야 돼요. a가 들어가면 14에서 a를 뺄 거니까 14-a는 14보다 작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자인 14-a는 6의 배수인데 6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8은 안 돼요. 24도 안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로 14-a가 6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14-a가 12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건 충분히 빠르게 계산이 되죠. a 값이 8이면 가능합니다. a 값이 2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a의 값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두 놈의 합을 구해달라니까 답이 10이에요, 이게. 됐어요? 이게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세 개 남았다. 와. 이거는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문제는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가로의 길이는 11과 5를 더해서 16입니다. 세로의 길이는 11에서 x를 뺐기 때문에 11-x입니다.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넓이가 되는데 그게 112래요. 됐죠? 약분 걸어 볼게요. 4로 나누시면 또 4로 나누시면 됐죠. 실제 양변에 16을 나눠버리면 얘만 남고 여기도 16으로 나누면 얘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항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이런 건. 됐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자, 나이 문제 좀 맞춰라. 씨, 맨날 아버지 나이, 할아버지 나이. 누구야? 누가 시험 냈어? 아무도 안 냈는데 선생님 갖고 왔다?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네. 저는 답이 63도. 뭐가 64라고요? X가 64라고요? 너는 이게 11cm인데 이게 64cm로 보이냐? 이 답이 뭐야? 네? 네. 답도 못 쓰는 게 뭔? 올해 X년 후 아버지 아들 올해 아버지는 45세고 아들은 11세입니다. X년 후가 지나면 아버지는 45 플러스 X가 되고 아들도 X년이 지나면 똑같이 나이를 먹겠죠. 아버지의 나이인 45 플러스 X가 아들 나이인 11 플러스 X의 3배가 되는 건 언제입니까? 를 물어본 거예요. 누구야, 씨! 현수야? 지한이야? 꼬추를 만져버릴까, 이 새끼. 자, 이항합시다. 전개부터 하시죠. 33 플러스 3X입니다. X 2항에서 3X랑 만나면 2X고요. 33이 마이너스 달고 이항하시면 12가 되겠죠. X는 6이죠. 6년 후가 되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문제에서 분명히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했답니다. 올라간 길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런 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X킬로미터라고 할게요.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내려왔어요. 근데 총 올라갔다 내려온 거리가 12km이기 위해서는 내려오는 거리는 당연히 12-X킬로미터여야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합쳐서 무조건 12km가 되는 거죠.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입니다. 올라갈 때는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도 속력 3분의 거리 합치면 4시간 40분이다. 4시간 40분이다. 약분하시면 3분의 2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변에 6을 곱하면 통분이 되듯 분모가 다 사라질 겁니다. 6을 곱하면 3이 남으면서 3x, 6을 곱하면 2가 남으면서 분자 전체에다 곱해줬어야 되고요. 6 여기다 곱하시면 24, 6을 곱하시면 4. 3x가 있는데 마이너스 2x랑 만나면 x만 남아요. 분배하시면 24. 우와, 양변에 24를 빼버리면 x는 바로 확인이 되네요. 됐어요? 뭐 답이 이래. 이거 올라갈 때 4km, 내려올 때 8km야? 이게 답이 4에? 맨 미친놈이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보다 반 짧은 걸로 올라갔냐? 자, 여기까지입니다.